코로나 사망자 유족회의 성현모 회장님의 말씀이 되시겠습니다. 예, 저는 코로나로 코로나로 피해를 본 사람이지만 또 별도로 남북함께 국민연합 사무총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코로나 피해 그 당사자가 되게 된 것은요, 작년 7월 16일 그 국회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신발을 던졌던 제 친구이자 저희 남북함께 국민연합의 공동대표로 있는 정창욱 신발 열사가 구속됐다가 3일 만에 풀려나서 다시 8월 15일 날 이제 김수열 대표님이나 김경재 총장님이 불러서 그 단상에서 연설을 하고 이제 청와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약 20여 명의 경찰관이 달려들어서 체포를 한 겁니다. 그때 자신을 향해서 몰려들어오는 그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막고 있었더니 이 손으로 때렸다고 경찰관 20여 명을 폭행한 폭행죄로 다시 재차 구속이 됐습니다. 법원에서 재판을 하는 첫 번 재판날 제가 알고 있는 여러 단체에다가 또 유튜버들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자, 첫 번 재판날 9월 11일인가 그래요. 그때 모여서 기자회견을 하고 규탄대회를 하겠습니다. 모여주세요 하고 전화를 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다음 날이 바로 그 D-Day인데 아침에 전화가 온 겁니다. 저희 어머님께서 또 장모님께서 같은 날 쓰러지셔서 병원이 각각 다른 병원에 입원을 하셨다가 2주 만에 퇴원한 적이 있는데 바로 그때 거기에 확진자가 다녀갔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저와 제 어머니를 격리한다고 통보가 전화로 오고 바로 공무원이 직접 들고 바로 쫓아왔더라고요. 저희 집으로. 그러면서 제가 나갈 수 없도록 해놓은 거예요. 제 전화를 저는 지금도 도청하고 있다가 그렇게 이제 확진자로 격리를 시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직접 평택에 있는 그 박예병원이라는 중형 병원이 있습니다. 그 병원의 사무장에게 항의를 했더니 그 병원 사무장이 자기들은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을 다 검사해서 12시간 이상 기다려서 검사를 이게 확진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한 후에 입원을 시켰는데 어떻게 그 병원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하면서 하루 만에 나간 그 사람이 다른 병원에서 확진이 되느냐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자신들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순간 저를 잡기 위해서 이런 짓을 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고요. 최근 제가 이제 코리아 연구원이라는 곳에서 북한을 지원하는 단체와 또 북한 인권에 대해서 부르짖는 단체의 모임 속에서 저희 단체를 바로 그 사회자이며 주체자인 그 사람들이 뭐라고 평가를 하느냐면요, 저희는 이 정부에서 아주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저희들의 그 행동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들을 어떻게든지 순화하려고, 자기들하고 친하게 가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가톨릭대 교수로부터 들었어요. 그 얘기를 저 혼자 들은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게 탈북자 단체장들을 향해서 당신들은 중도 보수이고 우리 남북함께 국민연합이나 성현모 사무총장 같은 경우는 아주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수준이라고 현 정권이 파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번에 광복회장 멱살 잡은 그 김임용 씨, 또 정부 서울청사 앞에서 120일 동안 12명의 주자들이 단식을 하며 탈북자 강제 북송에 대해서 항의했던 일들, 또 다시 타는 목마름으로 또는 통일부 무용론, 이런
칼럼을 쓰다가 이제 정부로부터 공격을 받아서 결국 언론사를 그만두고 자리를 옮긴 그런 논설위원이 또 저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정치적으로 저희 가족을 저를 이제 격리시키기 위해서 그 행사에 정창옥 구속 규탄 집회를 못하도록 이제 막아버렸던 그 목적으로 격리를 시켰다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틀림없이 저희 집에는 제 장모님도 있었고요, 또 저와 함께 사는 저희 양자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유튜브를 검색해 보시면 우와한 피아노, 우와한 비디오라는 프로가 있어요. SBS에서 하는. 거기에 주인공으로 나오고 있는 영재발굴단 배용준이라는 학생이 있습니다. 그 학생을 우리가 양자 삼아서 몇 년 전부터 키우고 있는데, 우리 다 같이 살고 있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제가,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격리 대상자인 저희와 같이 지내고 있는데 이 사람들도 격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그 사람들은 관계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신불수가 돼서 저희와 같이 살고 있는 저희 장모님, 그리고 그 같이 살고 있는 중학교 1학년 학생, 아무 관계없고 저와 저희 어머니만 격리를 시킨 겁니다. 그리고 제가 몇 차례 어머니가 아프셔서 그러니 병원 응급실을 가겠다라고 하니까 계속해서 막는 거예요. 결국 저희가 토요일 오후, 그러니까 오전이라고 정오죠. 12시까지 격리 대상이 되어 있었는데 11시 56분에 어머니께서 돌아가셨어요. 격리 기간 중에. 특별히 제가 지금 그 보건소 직원과 나누었던 전화 내역을 공개하겠습니다. 측단서 운전면허 적성 검사는 3번, 금연 클리닝 및 단속은 4번, 병원 약국 의료기계 및 감염병은 5번, 예방접종은 6번, 기타는 7번. 다시 들으시려면 0번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평택보건소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1번, 감사합니다. 여보세요? 네네. 네. 최옥경 환자 부모인데요. 접보자인데요. 14일간 격리가 오늘까지예요. 그래서 지금 병원도 못 가고 요새 버티고 있었는데 우리 어머님 지금 돌아가실 날이거든. 네? 어제 가서 검사하고 저희 보건소까지 가서 두 번째 또 검사하고 음성이 나왔다고 통지를 받았는데 이제 우리 마음대로 나가서 병원을 가든지 그래도 되는 거죠? 선생님, 오늘까지가 자가격리 기간이신가요? 오늘까지 자가격리 기간인데 네네. 어제 저녁에 오전에 가서 네네. 보건소 가서 검사 받았다고요. 음성으로 나왔고. 화는 내시지 마시고요. 일단 자가격리 시간이 정오까지인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어머니가 지금 돌아가시려고 한다고 이 나쁜 것들아! 선생님, 제가 알았어! 나 잡아넣어! 이 개들아! 이게 제가 세 번째 응급실을 가겠다, 병원을 가겠다 하고 세 번째 전화를 하고 이건 제가 녹음을 한 거예요. 그리고 바로 저는 119 구조대를 불렀고요. 119가 도착하면서 바로 돌아가셨습니다. 11시 56분이 돼서 12시까지 격리인데 사실 한 집에 있고요. 문제는 같이 다 격리를 했다면 이것은 오히려 형평성이 있어요. 그런데 목적하는 바를 그들은 이루기 위해서
자기들은 아무 위험이 없는 것을 알고도 있고 자기들이 어쩌면 조작했을 거라는 것을 병원 사무장이 울듯이 저한테 얘기한 그런 또 녹취도 있습니다. 말이 안 되는 그런 정치적 방역과 정치적 탄압과 이런 것을 자행하고 있는 이 사람들 정말 있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이 사람들 다시는 안 봤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들 이제 우리 국민들이 모두 다 일어나서 쫓아버리고 그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중국, 그렇게 좋아하는 그 고통을 나누고 싶은 북한으로 좀 제발 좀 가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진짜 열심히 우리 이동욱 회장님 말씀대로 국민 모두가 나서서 외쳐서 그들을 좀 북한으로, 중국으로 좀 쫓아 보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네. 성현모 회장님의 구구절절하는 애절한 호소였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각 연사님들의 간단한 마무리 말씀을 듣고 이 기자회견을 마치려 합니다. 질문 하나 좀 할 수 있을까요? 질문 하나 할 수 있을까요? 질문은 네, 질문은 조금 이따 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성균경 목사님부터 간단하게 마지막 마무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제가 최근 당한 것인데 5월 15일 날 우리 손주가 미국에서 학교 졸업을 하게 돼 있어요. 그 엄마는 이제 아빠하고는 직장 생활하기 때문에 내가 가려고 그랬는데 우리가 그걸 백신이 안 맞았다고 안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엄마가 2번을 맞았어요. 한 번 맞으면 또 안 된다 그래서 2번을 맞았는데 맞고 갔다 왔는데 격리를 해야 된다고 2번 맞고 갔다 왔는데도 그 격리를 했는데 지금 오늘 끝나는 거예요 이게 말이죠. 그러니까 아까 그 우리 이 회장님 말씀하신 대로 아니 영국 같은데 변이 바이러스가 생기고 그렇게 하루에 그냥 수천 명씩 그냥 확진자가 생기고 그런 데 가서 부르는 사람들은 괜찮고 와서 안 하고 백신을 2번이나 맞고 갔는데도 격리해야 된다고 해서 좀 2주간을 또 격리를 했어요 지금 말이죠. 이렇게 불공평하고 이 부당한 우리가 대우를 지금 우리 국민들이 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다 봉기하고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목사님이 좀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 격리 기간은 저는 일주일로 줄여야 된다. 격리 기간을 일주일 이상 하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검사에서 음성 나왔고 그 다음에 해제전 검사 6일째 해서 음성 나오는 사람을 왜 그거를 계속 2주째 해야 되냐는 말이죠. 그래서 지금 그런 건 너무 과다하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이 1주도 이거 감옥 생활하는 게 엄청 힘들어요. 해보신 분은 아시겠죠. 2주 동안 감옥 생활 시키는 거예요. 근데 문재인하고 자기들은 귀찮으니까 안 하잖아요. 미국 갔다 와서도 안 하고 문재인은 해외여행 신났어요. 김정숙이하고. 영국 갔다 와서도 안 하잖아요. 변이 바이러스 창궐해가지고. 왜 안 합니까? 국민들도 하는데 본인도 해야지. 본인들은 안 해요. 본인들은 특권층이라고 생각해요. 특권층. 감히 대통령인데 국민들 개돼지하고 갔냐? 국민들만 방역한다니까. 국민들만. 저것들은 뭐 청와대에서 술 마셔도 국가 업무래요. 국가 업무. 청와대에서 술 마시는 게. 코로나는 정직해가지고 자기들처럼 사람 구별 안 해요. 문재인이 김정숙이가 누군지 몰라. 코로나는. 그러니까요. 귀신이 왜 안 잡아가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이제 주장을 할 때 제가 이제 외국에서 들어오는 것도 최소한 일주일로 줄여라. 일주일로 줄이고 해제전 검사하고 음성이면 시키지 마라. 사실상 음성 나오면 격리도 하지 말아야죠. 만에 하나 이딴 소리 하지 마세요. 만에 하나 같으면은 식당에서 밥도 먹으면 안 되지. 만에 하나 자기들 말할 때는 만에 하나 그래요. 그래놓고 자기들이 해가지고 300명 이상 죽어나가도 그건 또 괜찮아. 자기들이 동부구치소 1200명씩 확진자 나오면 그건 그럴 수 있다는 것.
자기들이 필요할 때는 그럴 수 있고 남 보고는 만에 하나 예배 드리면 만에 하나 나오면 어떡할래? 당신들은 만에 하나 나오면 무슨 책임질래 그러고 본인들은 책임 안 져요. 그래서 그런 말장난에 우리가 놀아나면 안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요즘 유튜브 방송밖에 안 봅니다. 요즘 언론이 진실을 보도하지 않는 이 한국 사회에서 정말 우리 보수우파 유튜브 우리 방송을 핍박하고 이렇게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국민을 일깨우고 정확한 정보와 진실을 전달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여기 유튜브 방송 대표님들 제가 대표해서 감사의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마지막 발언을 약사로서의 제가 생각하는 것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약국에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질문을 합니다. 코로나 백신을 맞아야 됩니까? 안 됩니까? 또 코로나 백신을 맞으면 타이레놀을 먹어야 된다는 타이레놀이 있습니까? 지금 타이레놀이 전국적으로 품절입니다. 코로나 백신을 강요하는 정부 때문에 코로나 백신을 맞는 분들이 많죠.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물론이고 저희 가족은 아무도 코로나 백신을 맞지 않게 합니다. 코로나 백신을 맞는지 안 맞는지는 본인의 결정이고 본인이 결정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정보가 전달이 돼야 됩니다. 코로나는 독감 바이러스와 유사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올해 맞았다고 해서 내년에 면역력이 생겨서 안 맞아도 되는 게 아닙니다. 내년에 또 맞아야 되고 후년에 또 맞아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말한 대로 인도발 또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할 때마다 대처가 안 됩니다. 대처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이동욱 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맞고 나서 사망률이 실제로 코로나로 죽은 사망률보다 인구 대비 훨씬 더 많습니다. 지금 전국민 코로나 백신 보급률이 얼마 전에 5%였다가 지금 10%가 좀 점점 늘어나고 있겠죠. 그렇지만 사망률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특별히 기저질환을 갖고 계신 60세 이상의 노약자들은 상당히 주의를 요합니다. 20대 군인도 백신을 맞고 죽죠. 그리고 지금 코로나 백신이 말하신 대로 아스트라제네카가 전 세계적으로 이 백신의 부작용 때문에 금지가 된 나라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사람들은 한간에 화이자 백신이 비싼 거기 때문에 그걸 맞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화이자 백신도 역시 국가적으로 금지된 나라가 많아요. 부작용 때문에. 그리고 요즘 들어와서 놔주고 있는 얀센 백신은 유효기간이 6월 중순으로 돼 있죠. 유효기간이 임박했다는 것은 약효의 에피커시도 떨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증거도 불분명하고 백신의 효능도 불분명한데 그 많은 죽음의 사망 리스크를 안고 이거를 왜 맞아야 됩니까? 우리 국민이.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 아까 제가 잠깐 말했던 코로나 바이러스 검진에서 음성으로 나왔지만 증상들이 있었던 저희 가족들을 제가 치료한 경험이 있고요. 그 사람들이 격리 해제를 하기 위해서 다시 코로나 검진을 받았을 때 다 양성이 나왔어요. 치료 다 받고 아무 증상이 없는데 코로나는 확진이 되고 나면 나중에 치료를 다 하고 나도 한 달, 두 달이 지나도 양성 반응이 나옵니다. 우리 그 코로나 검진 그 키트부터 조금 더 업그레이드하고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국민의 면역력입니다. 작년 한 해 저희 약국에 우리가 온 국민이 마스크를 쓰고 산 덕택에 감기 환자가 정말 10% 이하로 줄어서 모든 감기약을 다 반품 처리했어요. 그건 비단 저희 약국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약국에 공통된 현상입니다. 제약회사가 많은 타격을 입었을 거예요. 모든 감기약이 유효기간이 경과돼서 다 반품했습니다. 그만큼 감기 환자가 줄었어요. 코로나도 일종의 감기 종류의 바이러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기가 면역력이 좋으면 이기는 것이고 걸리지 않는 것이고 걸려도 내가 면역력이 좋으면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 술, 담배, 커피, 지나친 카페인 음료를 자제하시고요. 면역력을 높이는 비타민C 가장 싼 면역 증강제입니다. 그 다음에 비타민, 유산균, 에키나포스 이런 적극적인 면역 치료제로 면역력을 높이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국가적인 의료 이 낭비를 저는 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여기 이동욱 회장님 의사시고 또 이금남 장로님 약사신데요. 저는 또 농촌진흥청에서 연구 지도직 공무원으로 87년부터 2007년까지 근무한 저 역시 생명공학에 종사하던 공무원이었습니다. 제 동생이 의사고 또 막내나 저희들도 다 영양학 이쪽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저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바로 면역력이거든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사실 면역력이 좋은
김치 유산균을 계속 먹고 있고, 그다음에 마늘, 양파, 대파 같은 우리 몸에 그 면역력을 키워주는 좋은 약재를 사실 날마다 먹고 있기 때문에 아침밥, 점심밥 거르지 마시고 잘 드시면 절대 이 병으로 죽지 않습니다. 그 잘못된 나쁜 놈들의 잘못된 그 삐뚤어진 말에 우리가 흔들리면 안 돼요. 의사 선생님, 약사 선생님, 또 생명공학의 종사자였던 연구원이었던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제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국가직 공무원으로서 20년을 일했고, 또 목사가 돼서 2007년부터 하늘의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절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면역력 키우시고요. 그리고 잘못된 저 삐뚤어진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마시고요. 언론, 그러니까 우리 유튜버 분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은 이익에 따라 움직입니다. 그들은 광고가 많이 나올 만한 그런 쇼킹한 뉴스에만 쫓아다니거든요. 훈훈하고 따뜻한 그런 뉴스는 따라가지 않아요.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일들은 자기들에게 돈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절대 보도하지 않습니다. 이게 기본적인 틀이더라고요. 우리 김두천 회장님, 그리고 코로나19 진상규명 시민연대 같이 정말 자신들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지만 우리나라와 또 국민과 앞으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일하시는 이런 분들께 우리 유튜버 분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잘못된 사람들, 지게석을 옮기는 나쁜 사람들을 그들에게 휩쓰이지 말고 정말 이 나라 잘 만들어 갑시다. 특별히 저희 남북과 함께 국민연합, 제가 속한 단체에서는 사람들이 자꾸 욕을 해요. 남북과 함께 국민연합, 그러니까 우리 민족끼리 이런 좌파단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신발열사 정창옥이나 저나 또 조정진 박사라는 싱크탱크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김희명 대표, 또 김태희 탈북민연대 대표, 또 이해란, 박상학, 이런 사람들도 다 같이 우리 힘을 합쳐가지고 결국 통일을 이루는 날까지 인권을 유린하면서도 인권을 따지고 있는 못된 사람들이 아닌 진짜 인권을, 우리 김두천 회장님처럼요, 나라를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원하고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마지막 순서로 질문을 받겠습니다.